경기 침체 우려감이 깊어질수록 가장 자산을 잘 방어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익률 부분입니다. 왼쪽의 XLP는 오른쪽의 S&P 지수가 1년간 12% 하락할 때 현재까지 4.7% 상승하였으며 해당금까지 생각한다면 7.1%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하락의 방어가 굉장히 뛰어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가치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가치투자그룹의 가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진보한 구독 부탁 좀 그만해 가투형.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과 투자자의 마음가짐을 먼저 말씀드리고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시장 상황에 투자하기 좋은 ETF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화두는 경제 침체 우려인데요. 그만큼 모든 산업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겪으면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짜 공포는 시작도 되지 않았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가치 투자자들은 이미 시작됐을 수 있는 경기 침체를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깊어질수록 가장 자산을 잘 방어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어디일까요? 큐 포지션 잡아야지. 아스큐큐큐 달려.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제발. 정답은 다들 흔히 알고 있듯이 필수 소비재 업종입니다. 필수 소비재 기업은 경기 상태와 무관하게 꾸준히 소비된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현재와 같은 고물가에도 생활 필수 제품은 사야만 하다 보니 고물가에도 필수 품목에 대해서는 휴지, 식용유 등을 필사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다 보니 필수 소비재 기업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 결정력을 지니게 되고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려 매출 또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죠. 경기 민감주에 속하는 여행, 자동차, 반도체 산업과는 다르게 시장의 악영향을 방어해낼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투자 주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변수가 많은 시장의 특성상 하나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성이 수반하니 ETF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좋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ETF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XLP입니다. 실제 경제 위기 시기 S&P 500 지수와 XLP ETF의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터지게 되었을 시기의 차트입니다. 검은색 라인이 필수 소비재, 파란색 라인이 S&P 500입니다. 당시 기술주가 폭락을 겪게 되면서 꾸준한 실적 안정세로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던 필수 소비재 업종은 반사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며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죠. 다음 자료는 금융위기 시기의 비교 차트입니다. 당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필수 소비재가 주목을 받게 되고 하락하는 시장에 비해 급격하게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같이 경제위기 때마다 필수 소비재 업종은 반사적으로 상승하며 주식시장 속의 안전자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 집문서 팔고 미수 땡겨서 풀매수 해야겠다.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시장의 상황이 좋을 때는 당연하게도 필수 소비재 업종이 숨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공포감이 높아질 때와 실제로 경제위기가 왔을 때마다 기술주와 성장주가 하락하면서 필수 소비재 업종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필수 소비재 ETF 중 XLP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봐. XLP는 기본적으로 미국 S&P 500에서 필수 소비재에 해당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장기간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ETF이며 운용 수수료는 0.10%로 타 ETF 대비 수수료 또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XLP ETF의 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코퍼레이션은 미국의 금융 서비스와 은행 지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SSJ의 대표적인 운용펀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PY와 DIA 등이 있습니다. 그만큼 ETF를 운영하는 기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스파이 알지? 나도 장투 중인데 개같이 멸망했어. 에이 예쁜 말 사용해야죠. 그리고 장투에 물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당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XLP ETF의 순자산 가치는 필수 소비재 펀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당률 부분인데요. 필수 소비재 구성의 ETF인 만큼 산업의 특성상 준수한 배당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2.5%이며 배당금 지급은 분기마다 1년에 4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기 배당 지급은 자산 운용에 더욱 용이한 배당 방식이니 스노우볼이 더욱 빠르게 굴러가는 것을 돕기 때문에 배당 정책 역시 좋은 ETF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기분 좋게 받은 배당금 지급 자금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기술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자금 운용 방법 중 하나일 수 있겠죠. 실제로 저 또한 경제시장의 위기 또는 공포감으로 인한 시장 하락 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곤 했습니다. 100% 비중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하하. 왜 혼자 말하고 혼자 웃어? 가볍게 무시.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익률 부분입니다. 왼쪽의 XLP는 오른쪽의 S&P 지수가 1년간 12% 하락할 때 현재까지 4.7% 상승하였으며 해당금까지 생각한다면 7.1% 상승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의 하락의 방어가 굉장히 뛰어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시장세가 좋지 못하고 공포감이 만연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지 않는 것도 투자를 잘하는 것인데 7% 수준의 수익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XLP는 특성상 잦은 매매를 하지 않고 시장을 지켜보며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니 숏 포지션을 보유하거나 시장의 단기적 행보를 예측하며 잦은 매매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분명 높은 수익률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혼자 웃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좋은 것인지 직접 느껴보셔야 하는데 지금 손실 본 사람들 놀리고 기만하는 거야 가투형?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라는 의미에서. 조용히 하고
말고 계속해봐. 흥미진진하네. 자, 다음으로 XLP ETF 구성 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개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에 대해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들여보내봐. 네, 신고할게요. 아, 조크조크. 첫 번째 기업은 P&G로 15.45%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455조 6천억으로 엄청난 규모의 공룡기업이며 생활용품 산업 시가총액 2등에 달하는 대기업이죠. 여러분들도 P&G 브랜드의 제품은 무조건 한 번씩 사용해봤을 거예요. 페브리즈와 면도기, 휴지 등 없어서는 안 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생활용품 외에도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매출처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보유 브랜드로는 SK2와 질레트, 페브리즈가 있습니다. 나도 어른이 되면 면도기를 사용하겠지? 채널이 10년은 더 가야겠네요. 잘 돼야 할 텐데.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생활 필수용품 판매 기업 특성상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네요. 배당 정책은 현재 2.3%로 1년에 4번 분기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당률은 주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코카콜라입니다. 10.99%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콜라 당연히 알지. 누굴 바보로 아는 거야? 바보 아니었나요? 구독 취소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시가총액은 세계인의 모든 입맛을 사로잡은 대가로 362조 7천억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코카콜라는 1초에 2만 2천 개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즐겨 찾는 음료다운 엄청난 판매량이죠. 나도 지금 먹고 있는데 소름. 별로 소름 돋지는 않네요. 무슨 말버릇이야? 코카콜라 그룹은 콜라 이외에도 스프라이트, 파워에이드, 판타 등 세계인 모두가 즐겨 마시는 음료의 판매권을 쥐고 있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겠죠. 코카콜라 그룹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기록을 세우면서 엄청난 저력을 장기간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정책은 현재 2.6%로 P&G와 동일하게 1년에 4번 분기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기업이라서 그런가 엄청 대단하군. 3등으로 10.32%의 비중을 두고 있는 펩시는 코카콜라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콜라와 치토스 등 음료와 과자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4등은 9.51%의 비중을 두고 있는 코스트코입니다. 한국에도 있는 마트 운영 기업이죠. 코스트코가 집 앞에 있어서 참 많이 가는데 아주 좋습니다. 가투형 안 궁금해. 알겠습니다. 5등은 4.45%의 비중의 월마트입니다. 코스트코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운영 기업입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소비력이 굉장히 높은 미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에요. 6등은 4.42%의 비중의 몬델리즈입니다. 생소하죠?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텐데 과자를 판매하는 대표적인 식품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모두가 즐겨 먹는 오레오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오, 오레오 크림 혀로스 칼 타서 우유에 찍어 먹으면 개존맛탱. 7등은 4.36% 비중의 필립 모리스입니다. 모두들 아시는 세계 최대의 담배 회사입니다. 말보로는 다들 아시죠? 배당률이 무려 4.9%로 분기 배당 지급입니다. 배당 정책이 매력적인 기업이네요. 아빠가 맨날 말레를 펴. 나도 한 대 달라고 했다가 한 대 맞았어. 네, 맞을만 했네요. 8등은 3.89% 비중의 알트리아입니다. 알트리아 또한 미국 최대 담배 지주 회사입니다. 말보로 팔리아멘트와 더불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회사죠. 배당률은 필립 모리스보다 한참 더 높은 8.4%로 분기 배당입니다. 담배 회사들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 것과 정부와 친화적이지 못한 산업 특성상 주가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는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담배 싫어. 우. 9등은 3.46% 비중의 콜게이트입니다. 치약, 비누, 세제, 칫솔 등 대표적인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콜게이트 치약은 나도 사용해봤어. 기업이 따로 있는지 처음 알았네. 마지막으로 10등은 3.04% 비중의 에스티로더입니다. 채널 특성상 남성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대표적인 화장품 제조 및 판매 기업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화장품 기업들의 판매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쓸 일이 없겠는데. 아니에요. 조말론 같은 향수 브랜드도 있으니 썸녀를 만날 때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르죠.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요 키읔. 야, 너는 있냐? 자, 지금까지의 간단한 기업 소개를 참고하셔서 디테일한 기업 분석은 간단하게나마 직접 해보시고 가치 투자의 근거를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려서 삐졌으니까 안 할래. 네, 이제 XLP ETF의 마지막 소개입니다. 바로 ETF 구성 산업의 비중인데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시장의 상황에 따른 비중을 조절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음료수 27.62%, 가정용품 23.32%, 식품 및 필수품 19.20%, 식료품 18.61%, 담배 8.20%로 모두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들로 알차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구성 산업만 봐도 안정성이 팍팍 느껴지네요. 이렇게 오늘 필수 소비재 ETF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내며 직접 투자하기에 앞서 지루하지만 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제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안 봐도 괜찮은 내용이니 편하게 넘기셔도 좋습니다. 항상 왜 잘 나가다가 잔소리를 하는 거야, 가투형. 제가 그저 투자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고 던지듯이 정보만 남긴다면 여러분은 투자 전략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는커녕 자신의 자금이 어떤 경제적 상황에 투자되었는지, 어떤 기업에, 어떤 산업에 정확히 어떤 이유로 투자했는지 스스로 숙고하지 못한 채 덩그러니 돈만 베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투자 방법은 여러분들께 오히려 독이 되어
되어갈 것이고 자신만의 인사이트 없이 의미도 성장도 없는 그저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투기성 자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좋은 투자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지성 베팅을 하였으니 남들의 말과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언제든지 바보 같은 매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상님 조신한 자세로 집중해서 듣겠사옵니다. 자, 코로나 이후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초저금리와 시중 통화량 급증이 맞물리며 증권시장을 이끌어간 주인공은 대형기술주였습니다. 넘쳐나는 현금과 초저금리는 성장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그에 따른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죠. 현재의 경제시장은 코로나 때와는 정반대로 긴축 상태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시장의 목을 조르고 고금리, 통화량 감소, 식량 대란, 달러 가치 상승, 전쟁과 같은 요소들은 목을 조르는데 더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술주, 성장주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환경과 맞지 않는 기대감이 시장에 가득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는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속에서도 우리는 시장을 떠나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벗어난 말도 안 되는 변수는 증시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의 앞날은 그 누구도 모르기에 현명한 가치 투자자는 언제나 시장에 맞는 분석을 통해 투자를 하며 결과에 순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웬일로 꽤 좋은 말을 해주네 가투형. 언제나 좋은 말을 해드리고자 노력하는데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보신 분들은 꼭 성공적인 가치 투자자가 되실 거라 장담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바로 기록하고 투자에 접목시켜보세요. 형 영상 보면서 열심히만 하면 포르쉐 끌고 해변 헌팅 싹 가능이야?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확실하고 그에 맞는 효율적인 노력을 한다면 뭐든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왜 대답을 똑바로 못해 가투형?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천천히 진정한 가치 투자자가 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더욱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뭐든지 말씀해주시면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다른 투자자보다 항상 먼저 빠르게 성장하시고 좋아요와 댓글은 제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기록하고 실행으로 옮기세요. 자신만의 가치 투자 인사이트를 확립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치 투자 그룹의 가투였습니다.